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험 문제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때 누구 시킨다고 그랬는데 시켜봤자 시간이나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고 뭐 아주 전형적인 아주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푼 다음에는 시험 문제. 그리고 문의도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나도 고민이 돼서 그러는데 진짜 시험 기간에 한 명이라도 그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 중인데 조영국 교수의 방안을 전략을 채택할까 생각 중. 결정된 건 아닌데 오픈북 쇼를 볼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걸리는 학생이 이제 그런 분이 나오시면 그분은 집에서 똑같이 1시간을 가지고 과제 형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그분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내가 줌으로 감시한다고 해도 그 짓도 못하겠구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칙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인간이 그 아픈 와중에도. 그래서 뭐 우리도 오픈북을 할까 이런 생각 중인데 오픈북을 하면 확실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경감이 될 테니까 생각 중입니다. 확정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뭐 뾰족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뭐 좀 반대하는 눈빛인데.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자 그렇게 해서 생각 중이고요. 그건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이제 예전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내용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고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수요 배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마인드도 좀 해보고. 근데 보험에 대한 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오늘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느껴지지만 뭐와 뭐를 비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를 뭐와 비교하는 상황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와 뭐를 비교하게 해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전형적으로지. 내가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이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고속도로 나갈 때는 무서워져 갑자기. 그냥 맨 이런 걸 내가 가르쳐서 그런가? 오늘도 사고가 날 확률이 반드시 존재하겠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난 이게 정말 내 어깨 위에 우리 엄마, 아빠, 장인, 장모, 우리 집사람까지 몇 사람이 얹혀 있는 거야. 골골거리는 인간들이지. 그러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사고가 날 확률은 0.01이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소득 자체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감소하고 6만 원으로 감소하니까 이제 6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6만 원의 손실을 완전하게 이제 보상해주는 자동차고, 요거는 1원에 대해서 0.1. 요거 중요한 거 이런 거를 읽을 때 요것이 이제 보험 요율이다. 1원에 대해서 0.1원을 부과하는 거지 보험료고. 요것이 보험 요율. 이런 거를 눈치를 채야 되고 효용함수 주어져 있고 주어지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 얼터너티브가 있다. 두 가지 대안 중에 비교를 해야지. 공제 금액이 1,000원이다라는 걸 내가 저번에 잠깐 헷갈려가지고 공제금액 1,000원은 이제 손실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손실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주는 거지. 6만 원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부보 가격,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 금액이 59,000원인 보험과 손실 6만 원으로 완전히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보험은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59,000원을 보상을 해주니까 1원에 대해서 0.1원이니까 보험료가 그러니까 5,900원이 되겠지. 59,000원에 10%인 5,900원. 요 보험료. 두 번째 보험의 보험료 가격은 6,000원. 왜냐하면 6만 원을 보장해 주니까 10% 6,000원이라는 거지. 어느 것을 선호하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답안에는 반드시 기대 효용 극대화
기대 효용 극대화라는 원칙이 어제 내가 3시간 동안 소리 질렀더니 아주 그냥 골이 흔들리더라고. 아, 정말 어제 그 몇 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열강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엄청 힘들었을 거야. 저 새끼 왜 저러지 막 이랬을 것 같아. 학생들이 왜 그랬을까? 아, 갑자기 막 오늘 저녁에는 술 먹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그냥 열정적이 되는 거야. 강의가 소리 질러. 아, 중간시험 끝나면 내가 여러분들 술 한잔 쏠게. 술 쏜다고 해도 오는 사람도 없어. 뭐 걱정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령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령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 리스크 프로스펙트로 쓰는 게 좋겠다, 그지? 리스크 프로스펙트로 쓰는 게 좋겠다, 그지? 그래서 6만 원을 전체적으로 커버해주는 보험과 5만 9천 원. 그러니까 5만 9천 원짜리의 리스크 프로스펙트 이제 P1이라고 쓸까?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썼는데 다시 그래도 써보면 불이 날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오고 안 날 확률이 오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둘 다 보험이지. 근데 이제 내가 뭐 이런 문제를 딱 낸다고 해도 보험이 안 들었을 때 원초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원래 12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6만 원 손실이 발생하고 뭐야. 대신에 내가 5만 9천 원을 돌려받고 어쨌든 보험료 5,900원은 내야 되고 이런 상황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보험료 5,900원은 내면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공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제 있는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P2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제 없는 보험 가입의 상황을 어떤 P2라는 프로스펙트를 쓰면 확률이 똑같단 말이죠. 확률은.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확률이 이제 똑같다는 건 확률이 결국 외생 쪽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 주체한테 이게 만약에 경제 주체가 보험 가입 후에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확률 자체가 변한다. 그럴 때 뭐를 해줘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이제 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6만 원을 손실을 이번에 또 6만 원 다 주네. 대신에 내가 이제 6천 원에 보험료를 내고 마찬가지로 이제 6천 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상황에서 기대 효용이 그러니까 요거 비교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루트 i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6만 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12만 빼기 6만 플러스 5만 5,900원 플러스 0.99 곱하기 12만 마이너스 5,900. 첫 번째 상황이 이제 기대 효용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상황에서의 기대 효용은 뭐 똑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W 오늘 집어넣으면 플러스 6만 마이너스 6천 플러스 0.99 곱하기 12만 마이너스 6천. 그래서 내가 저기 드럽고 치사해서 계산해왔어 내가. 해왔더니 이거는 대략 337.77. 내가 했다고 해서 또 내가 맞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337.77이고 이쪽에는 이거 볼 때리지 않아? 337.64. 야, 그지? 그러니까 계산 착착 잘못하면 진짜 골 때려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당보
그러니까 사실 풀로 쓰려면 이제 EU2가 EU1 이후로 이제 이후로 전담보 보험에 전담보라는 건 손실 그대로를 다 돌려주는 그러한 보험이라는 거지. 왜? 그래서 위에 게 부분담보. EU 원이 부분담보 아닙니까? 5,900원인데. 부분담보. 근데 효용은 위에 게 더 큰데 77이고 649. 그러네. 이 상황에서 그러네. 이렇게 되므로 공제보험, 공제가 있는 보험에 가입다. 공제 부분담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보험료 자체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줄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의미에서 보험료율이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처럼 부분담보라고 하면 곤란해.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공제가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공제가 있는 보험과 공제가 없는 보험을 구분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2017년 1번하고 4번을 하려고 그랬네. 뭐였지? 17년에 1번하고 4번을 띄워놓고 하는 게 낫겠다. 오늘 아마 몇 가지를 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아주 반복적인 문제들이 비슷합니다. 2017년 1사를 먼저 하고, 뭐였지? 그걸 내가 왜 하려고 그랬지? 2017년 그러니까 이 보험 시장부터 마지막으로 가르쳤을 때네. 그때 웨트 참 문제들이 이때도 내가 이때 이 존 웨튼에 대한 어떠한 추모의 어떤 기분으로 이 문제를 냈어 내가. 이 존 웨튼에 대해. 존 웨튼이 이제 영국의 이제 락 뮤지션인데 그때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베이스 기타 치고 보컬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웨튼에 대한 어떤 추모의 마음으로 만났지. 웨튼이 소득에 대한 리스크 효용함수 아래와 같으며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벌써 딱 나왔는데 약간 좀 짜증이 나지? 그치?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나왔어요.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려봐야 돼. 그려보는 게 제일 확실해. 시각적으로 그려봐야 돼. 그려보지. 연습을 했던 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이걸 이미 시도했던 분들 중에는 뭐 이미 벌써 올바르게 푸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렵다기보다 이런 문제는 약간 뭐지? 그러니까 약간 너 보던 게 아닌데 이거? 이런 어떤 기분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는 현재. UW가 EW인데 W가 40. UW가 이게 W 플러스 40인데 어디서 W가 40 큰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 W가 있고 이제 UW가 있고, 여기가 이제 단위는 모르겠지만 40인데 이렇게 나가고 그지?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표현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굳이 뭐 해보면은 여기 40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40.
이거는 어떻게 대답할까? 리스크에 대한 태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지? 예를 들자면은 뭐 미분을 해봐가지고 그지? 첫 번째 도함수가 0보다 크고 두 번째 도함수가 0보다 작다거나 이건 좀 그렇게 하기가 애매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오목함수다. 오목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오목함수. 오목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또 배웠단 말이야.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오목함수의 수학적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은 리스크 위험 회피적이다. 왜? 그의 효용함수가 오목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오목함수란 오목함수의 정의를 또 여기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써주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야 이게 40까지는 그지? 0부터 40까지는 위험 중립적이고 40보다 클 때 이렇게 또 위험 중립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난 그렇게 얘기해도 틀렸다고 얘기 못할 것 같아. 그렇다고 얘기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도. 하지만 일단 나라면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이 구간에서는 위험 중립적, 이 구간에서도 위험 중립적이라고 써도 나는 아마 맞게 할 것 같아. 맞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최대한 그 배운 이 회피적이라는 것의 정의를 최대한 구사하여 써줘야 돼. 근데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52번째. 그래서 일단 뭐 위험 회피적이다라고 오목함수. 이게 사실은 오목함수인데 오목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오목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이게 볼록집합은 맞거든. 정확하게 볼록집합이야. 여기가 스무드한 구간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은 볼록집합. 왜냐하면 등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오목함수 정의 등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볼록집합이기 때문에 오목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정확히 얘기하면 전체 구간에 걸쳐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좀 이게 딱 보면 이게 인상이 안 좋거든. 이게. 구간별로 나눠놓고 짜증 나거든 이게 지금. 근데 알고 보면 그려면 별거 없어. 그냥 쉬워 사실은. 쉬운데 구간으로 나눴다는 거하고 2번도 구간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2번도.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20원, 50%의 확률로 60원을 얻는 복권입니다.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은 기대 효용. 이것도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그냥 간편한데 20하고 60을 찍어보면 돼. 여기 이제 여기 20이거든. 60이 여기 있고, 그렇지? 20은 요 구간에 있고 60은 요 구간에 있거든. 그걸 고려한 다음에 문제는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이유는 결국 뭐야? 50이니까 0.5 곱하기 얘가 20에 있을 때는 요용함수니까 2 곱하기 20, 그지? 그 다음에 0.5 곱하기 그 다음에 60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20에다가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가? 프로그램은 쉬운데 아이씨 이거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 이거. 풀고 나면 쉬운데, 그지? 이런 거. 여기서 내가 4번을 당신의 여자 혹은 남자친구의 리스크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 리스크 효용함수의 절대 위험 회피 계수가
A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부 몇몇 분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지 미분 완전 순전히 미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오픈 부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은 수식 자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용하면서 한 번 미분한 것분에 두 번 미분한 거. 요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오픈 부호만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순전하게 이제 미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냐 했는데 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회과학과 수학도 배우고 뭐 수리경제학도 배우고 했다라고 치기 때문에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내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공평성을 무능하지 않았으면 순전히 미분의 문제야. 이거 한번 하지 뭐. 이건 이제 우리가 A 마이너스 B에 이거에 아니 뭐 이걸로 하지 뭐. 이거에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항목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되는 항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제는 난 절대 위험 회피 개수를 이제 풀어줄 거야. 절대 위험 회피 개수만 풀어줄 거야. 절대 위험 회피 개수만 풀어줄 거야. 절대 위험 회피 개수만 이제 풀어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절대 위험 회피 개수 우리 배웠어요. 배웠단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이너스에 이거 배웠거든 이거. 배웠다는 얘기. 절대 위험 회피 개수. 절대 위험 회피 개수.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게 완전히 그다음 이거를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위험 회피 개수는 이렇게 정의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답안이 써져야 된다는 거지. 그냥 막 다이렉트하게 막 미분해대고 막 이러면은 이 추가 점수가 없다는 거지. 정확하게 이제 이 뭐를 내가 절대 위험 회피 개수라는 게 뭔지를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한테 뭐 자랑질을 해야지. 나한테 자랑질을 해야지. 내가 이거 아는 사람이다. 나.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맞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아? 맞아? 아이씨, 맞나? 확신이 안 되네.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아니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아이씨 마이너스에 어우 뭐야 씨. 그리고 마이너스에 나 틀리면 얘기 좀 해줘.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위험 피해수는 A이다. 근데 진짜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마디 더 해줄 것 같아. 더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불변하는 절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여준다. 이걸 한번 쓸 것 같아. 그때 제가 그때 다 그 증가하는 절대 위험 회피 성향, 감소하는 절대 위험 회피 성향, 불변의
절대유표 성향. 이 세 가지로 이제 있다고 했어요. A라는 게 지금 상수이기 때문에 그죠? A가 상수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아마 거기까지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아는 거는 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뭐 하시오 하면 그것만 달랑하지 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달랑 그 답만 쓰면은 뭔가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긴 맞는데 그지? 약간 좀 그지? 깎고 싶어 막 점수를 한 점. 그런 게 있어. 2017년 문제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시고 일별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 1번은 리스크 회피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의 그 의미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묘사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기대 효용이라는 거를 아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1번. 2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풀진 않겠지만 기대소득 기대 효용 그 다음에 야 2번 같은 경우에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확실성의 세계와 불확실성의 세계를 대비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건 뭐야? 그림을 여기 아예 이렇게 돼 있네. 앞에 답을 다 그림으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그림을 딱 평면을 그린 다음에 이거 구하는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다 풀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 확실성 상황과 불확실성 비교하게 돼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 구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험을 이제 가입하고자 할 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는 개념을 배웠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도 계산하는 걸 배웠고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그렇지? WTP 이거 배웠고 그림으로 그걸 이제 나타내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이제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문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3번 같은 경우도 3번도 결국은 이제 이 보험에 대한 수요 얼마의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얼마를 들 것이냐 이게. 그 다음에 2번도 또 마찬가지로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게끔 하는 이제 문제랍니다. 2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초점을 맞춰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 보여도 4번 지금 했고요. 5번은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음 PPT에 있는 내용입니다. 5번은 다음 PPT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 PPT를 일단 여러분이 배우신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문제 배점을 보시면은 문제 짧아요. 20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서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북을 하게 되면 컴팩트하게 여러분이 답안을 일단 정리를 딱 해놓고 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PPT에 있는 내용이야. PPT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또 답안으로 작성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손으로 답안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된다. 왜 이거를 아시겠죠? 2007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2014년부터 했고요. 2014년은 1번을 한다고 내가 되겠네. 1번인가? 2번 아닌 것 같아요. 1번 이거는 다 한 다음에 설명을 해요. 어, 2014년도에 1번. 요때 아마 다이샤벳이 아마 인기였던 것 같아. 이 다이샤벳이 그리고 우리 학교 그 멤버가 우리 학교 한 명이 있었어. 공대 쪽에 여학생인데. 그리고 다이샤벳의 외할머니가 저 미래뒷길 나가는데 식당을 했었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식당은 지금 없었어. 근데 그 식당에 다이샵의 포스터가 막 이렇게 막 꽉 차 있었어 막. 그 기억이 나네. 그 기억이 나. 야, 그 멤버를 내가 염두에 두고 냈던 문제 같아 이게. 그녀에 대한 어떤 뭐 트리뷰트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다이샵에서 하는 멤버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없어가지고 뭐 전형적인 루트함수. 아주 뭐 상수 10이 곱혀져 있을 뿐이고 딱 전형적인. 여기서 Y는 소속사 및 다른 멤버들과 이익금을 정산한 후에 이 멤버가 취득하는 연간소득을 나타냅니다. 또 마찬가지로 금방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물어보죠. 이 멤버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설명하라.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냥 뭐 수학으로 할까? 그림으로 해도 되고 그지? 뭐 다 할 수가 있고 문제를 봐서 여러분이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길게 좀 시간 투자해서 써야 되는 문제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시간 쏟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점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되는 거는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써줘야 돼 그냥. 어떻게 써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뭐 위험회피적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쓰겠지 뭐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위험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이 리스크 효용 함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본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학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이게 이제 오목함수, 뭐 리스크 회피적이다. 이게 쓴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뭐 그려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볼록 집합이고, 그래서 뭐 오목함수이고, 그래서 뭐 리스크 회피적이다.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이 없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앞에 건 뭐 더 점수 주고 이거 덜 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느냐, 뭘 물어보는지 아느냐,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 멤버는 현재 4천만 원의 소득이 있고 내년에도 확실히 그러니까 2번도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4천만 원의 소득이 있고 내년에도 확실히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벌 수 있어. 확실성의 세계야. 오케이? 근데 요 근래에 요 멤버에게 다른 기획사에서 솔로 스카우트 제의가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 제의한 기획사로 옮기는 경우에 0.6의 확률로 4,400만 원, 그다음에 0.4의 확률로 3,300만 원을 벌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야 이거 옮겨야 되느냐, 그지? 물론 정서적으로 그렇지. 고작 뭐 잘 될 경우 400만 원 때문에 옮겨? 아이씨 우리 멤버들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우리 이거는 그냥 어떤 기대 효용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니까 두 상황들 멤버들과 의리를 지키고 기획사에 대한 나를 발굴해 주신 소속사 대표님께 이제 어떤 충성한 마음으로 있을 때의 기대 효용과 순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옮겨가는 그때 비교를 하는 거지.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2번은 첫 번째 상황 잔류 기존 기획사 잘 가게 되면은 우리 멤버의 기대 효용은 어떻게 돼? 기대 효용이랄 것도 없지 뭐 그냥 이거지 뭐. 아 10이 있나? 10. 이거지 뭐. 확실성의 세계니까. 남이 기획사에 남으면은 확실하게 내년에도 그냥 4천만 원 받아. 확실하게.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옮겨. 배신이지 뭐 일종의 배신. 멤버 배신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이때의 기대금액은 0.6의 확률로 어떻게 되나? 4,400만 원 되는 거지 뭐. 10 곱하기 여기 4천만 원이지? 4천만 원이 여기 10 곱하기 플러스 0.4 아우 너무 높아 이게 이거 가겠어 이래가지고 이거 3.3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얼마? 아이씨 내가 계산 안 했는데 얼마? 계산 좀 해줘봐. 계산기 있다. 요것도 잘못했을 때 2만 원. 2만 원? 2만 2만 원. 원? 2만 원 아닌데 그냥 2만인데. 그다음에 만 19,800 정도? 19,820? 19,850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를 이제 1번 기대형, 2번 기대형이라고 하면 1번 기대형이 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를 선택한다. 요런 의사결정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진짜 당부하는데 항상 그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말이 없더라도 그림을 그리려고 자기가 한 결과물들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Y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었을 때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계산해야 되겠네요. 얼마지 이거? 기대자산은? 얼마? 얼마? 396? 3,960만. 3,960만. 3,960만 원. 이래니까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또 이렇게 해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요것이 그러니까 1985그지? 그지? 이렇게 되니까 3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야? 멤버가 소속사를 옮기기로 결정하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에 불확실한 소득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려고 할 것인가? 만약에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은 확실성의 세계를 더 선호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얼마를 갖다가 보험료 내려고 하느냐? 3번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3번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거 거리가 지금 얼마나 이거지? 요걸 물어보는 거지. 뭐.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 일단은 여기를 계산해야 되겠다. 여기를.
얼마, y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겠다. 저 y는 어떤 거야? y는 요 효용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지금 알아내. 3번 발로 지우고. 삼 번 문제를 좀 파란 점을 일단 찾아내서 요 39,060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그지? 여기 파란 점을 찾아야 되는데 파란 점은 어떤 점이야? 미지의 어떤 y가 그지? 뭐가 되는 거야? 19850이잖아. 이게 그 점이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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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지? 그지? 요 y의 수준에서의 효용이 저 기대 효용 19850과 같은 수준이니까, 그지? 또 얼마 이거? y가? 삼천구백사십만 2,600 50. 3, 1, 39402 39402 2 50 50 50. 네, 그러니까 이 파란 점 39402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39402 그러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은 39600 빼기 39402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번은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적인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대 효용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상황이 2번, 3번은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아야 돼. 어떤 걸 중점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부의 양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야. 줄이려고. 뭐를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2번은요. 이게 안 풀 거지만 나 이렇게 개편에 빠져서 할 거구나. 자동차를 샀다. 재산이 얼마다. 사고가 날 확률이 있고 손실이 얼마가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를 주고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료가 개인적으로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야. 않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는 양의 기대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고, 그지? 이 경우에 보험료가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의 관계는 어떤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떤가. 무슨 소리냐면 P와 파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P와 파이 이거 알잖아 이거. 이거 알잖아. 근데 이 문제가 몇 점짜리? 30점짜리인데. 이렇게 달랑 쓰고 많아? 답은 이미 알아. 답은 이미 아는데 저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는 이것까지 갈 때까지 과정을 전부 쓰란 얘기거든. 이것까지 갈 때까지 과정을 거기서 뭐가 지금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손실액과 지급보험과의 관계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거. 그렇지? 답은 이렇게 있어. 답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야. 보여주는데 크게 보면은 그림으로 보여줘도 되고 그 PPT에는 그대로 이제 극대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해도 되고 그림으로 보여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 상황을 묘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끌어내라.
끌어내야 된다. 그림도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림. 이 상황을 서술하라는 얘기고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를 만약에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찾아오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배점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 배점을 잘 보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2번 그렇고 B파트에 있는 게 2014년 B파트 1번이 그 다음 PPT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1번도 그 다음 PPT를 본 다음에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도 매년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가 반드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없어요. 여기. 계산 문제는 없고요.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림하고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2번은 지금 배우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업의 보험에 대한 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15년인가? 15년 볼까? 15년은 크지, 15년도 예를 들면 크진 않더라도 묘산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번 이거 1번 했죠, 그죠? 1번에 3번 안 했나? 안 했지? 이거 3번 안 했나? 3번 안 했고 설명, 이 3번 지금 할게요. 2번, 3번 이거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당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세 가지 상황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맞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빵점이었어, 나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효용을 세 개를 비교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데 와, 그 기대 효용을 구축하기가 되게 힘들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여기 W에 뭐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올바르게 쓰기가 되게 힘들어. 문제도 길잖아, 그지? 그냥 지저분한 문제.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3번은 다음 PPT요. 거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한번. 그래서 다음 월요일에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뭐 바로 그거고. 1번에 3번 저번에 하다가 만 건데. 그치, 우리 봄이가, 우리 봄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때 이제 봄이 씨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경산에다가 이제 임야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대리적으로 공주와 보호들을 갖다 보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을 때, 2번에서 이제 전담보가 되는 상황을 얘기를 했고, 이제 보험 가입의 첫 해에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두 번째 해에 보험을 갱신하려고 하니까 보험사가 보험금 1원에 대해서 원래 0. 여기서 이제 계리적으로 공정하니까 P가 0.5였단 말이야. 계리적으로 공정하려면 P하고 파이하고 같아. 보험 요율과 사고가 날 확률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 확률이 0.5니까 계리적으로 공정하면은 그지? 보험 요율 자체는 0.5란 말이지. 0.5.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보험을 갱신하는데 0.6원을 받겠다네. 딱 여기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똑같잖아. 일단은 계리적으로 보험료가 공정한 상황에서 문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계리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분담보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결국은 답안에도 그런 것들이 서술이 돼야 되고 계산만 해서 숫자만 딱 보여주면 안 된단 말이야. 설명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경우에는 부분담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실액 L보다 보험금 I가 항상 작다라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보미 씨가 이 동남아 공연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됐어. 생각할 딴 데 또 딴 보험사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최저 가액 금액을 구하고 균형점을 그림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림으로 나타내죠. 일단은 지금 반복적으로 하지만 뭐 반복적인 연습만큼 최고로 좋은 게 없으니까 또 반복을 해보지 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기대 효용이 0.5 2,500 2,500으로 쓸까? 2,500만 원? 아이 정말 그 다음에 요거네. 그 전 문제는 이것이 이제 0.5i였지만 지금 0.6i로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5 000 이렇게 되죠. 요런 상황. 그러니까 요 기대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러한 보험금을 이제 보험금을 결정한다라는 건 거지. 보험금을 결정해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결정하는 얼마를 수요하냐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expected utility니까 expected utility를 갖다가 뒤로 세모로 할까? 하여튼 뭐 그냥 이거 하는 거지? 이거지?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다음에 이 덩어리에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이것도 써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내가 이거 계산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 여러분들 그럼 내가 하니 그럼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야 틀리면 얘기해줘. 내가 틀리면 이 답도 없네 이거지만.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풀 수 있겠다, 그지? 여기까지 i를 구할 수 있겠다, i를, 그지? i를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i를 구하고 손실 1,600만 원. 현재 1,600만 원과 비교. 해서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배운 이론에 의하면 i가 1,600만 원보다 작을 거라고. 부분담보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요거 계산기를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i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i가 얼마인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다. 시간 관계상 요건 내가 스킵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고 2번 어려웠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은 기대효용 정확히 세 가지 상황에서 써서 비교하고 3번은 다음 PPT 그 다음에 16년도에 뭐가 있나? 시 2016년도에 1번은 했어요. 2016년도 1번은 제일 먼저 풀어 본 거고요. 문제 2번을 지금 할 거고요. 문제 3번은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면 아주 좋은 연습이 되고요. 문제 3번 같은 경우 3번까지 있었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한번. 3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확률을 주고 W를 주고 효용함수, 로그함수를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효용함수는 무조건 루트함수 아니면 로그함수밖에 없어. 그러면 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유형회픽에서 계산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복잡한 함수적 형태를 줄 수가 있다고. 그거는 좀 염두를 두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대장상 구해라, 기대효용 구해라, 확실성 평가 구해라, 위험 프리미엄 구해라, 그지? 그러면 이거 구하는 순간 이제 다 그림으로 일단 좀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면은 뭐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 비용은 보험료가 얼마냐, 그다음에 예산제약식 뭐야 이거? 보험사의 기대 이윤 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 1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였던 거 헷갈려. 그게 일종의 그 보험사의 그 경쟁 시장에서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선의 기울기가 일종의 예산 제약으로 그 기능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알파가 뭐였지? 알파라는 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보험료율과 보험금.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구하는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대효용을 구하게 되어 있지, 그지?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여러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아마 구축이 돼서 I를 구해야 될 텐데 최종적으로 I를 구하게 되면 전체 기대효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I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대효용. 그러니까 이 기대효용을 구하게 되었지. 또 뭐 우리가 익숙한 거. 5번 어려웠습니다. 5번이 보험사가 P를 내가 만약에 이제는 파이와 같지 않은 P를 내가 선택한다고 했을 때 P를 숫자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함수로 구하게 되거든. 요거는 생각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번은 그냥 5번을 풀리면 6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5번일 거야. 5번이 막히면 6번을 못 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제를 풀었던 많은 학생에 대한 기억에 의하면 4번까지는 어느 정도 쭉쭉 진척이 됐는데 5번에서 많이 막혔어. 5번에서. 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봐. 그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요것도 기대 효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요하는데 시험 시간에 50분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뭐 크게 많이 오래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딱딱딱딱 기대 효용의 문제라면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당신은 20년 후에 알뜰히 저축을 해서 두 채의 주택을 아름다운 일인데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나? 한 채도 힘든데? 어떻게 해? 아유 씨, 당신들은 어떻게 집 사냐? 씨는 집 있는데 다 빚이야. 너무 부러워하지만 다 빚이야. 20년 후에 알뜰히 저축을 해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거 한 채를 1년간 월세 총액 2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마쳤다. 월세 총액은 계약과 함께 수령을 하는 2천만 원을 일시에 받는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W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좀 말을 만드는 거지 뭐. 그리고
잘 읽어야 되는데 계약서에는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임대할 주택의 난방기가 가끔씩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방기 기술자를 불러 확인해 보니까 이거 수리하는데 100만 원. 이게 포인트는 이게 가끔씩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때 작동을 해 또 이게 가끔씩 안 된다는 거. 이게 문제거든 이게. 수리하는데 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치 나 같아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 야 이거 100만 원 주고 수리해서 팔아야 되나? 이게 임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계약자가 입주 전에 저는 이상한데요 이렇게 이제 난방기의 문제를 발견하면은 이를 완전 교체해야 돼. 수리가 아니라 교체해줘야 되고 이 경우는 새로운 난방기가 500만 원이야. 그리고 당신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줘요. 효용함수 왜 이렇게 줬을까? 왜 만으로 나눴을까? 만 단위 없애려. 만 단위 없애. 2천만 원 하면 그냥 2천 집어들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있어요. 입주 전 세입자가 난방기의 문제를 알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주인한테 이제 할 확률이 지금 10%라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당신은 이 난방기를 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하는 경우에 기대 효용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기대 효용을 비교해야 됩니다. 수리하는 경우에 기대 효용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기대 효용. 수리를 하는 경우가 확실성의 세계지. 일단 수리를 했어. 그러면 내가 뭐 떳떳해. 내가 그 세입자한테 뭐 항의받을 일이 없어. 이제는 고쳤으니까. 수리를 하면 확실성의 세계지. 이걸 손을 안 보고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경우 10%의 확률로 뽀록이 나면은 그러니까 수리를 하면 100만 원으로 끝낼 거를 이게 잘못하다가는 10% 확률 500만 원 날아가게 생긴 거지. 90% 확률로는 그냥 뭐 내가 안 걸리면 잘 무사히 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비교해 보면은 수리를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일종의 확실성의 세계야. 확실성의 세계. 야, 이 문제는 상당히 인간적인 문제다. 이런 상황이 많이 직면하거든, 진짜. 이거 어떻게 돼? UW는 어떻게 돼? UW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수리하는데 100만 원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W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2천만 원 월세 한꺼번에 땡겼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100만 원 들여서 수리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하면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 요행수를 바라는. 두 번째는 수리를 안 해. 뭐야? 불확실성이 세계지.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상황. 운에 맡기는 상황.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0.1의 확률을 걸리면 어떻게 돼?
새 걸로 교체해줘야지 뭐. 새 걸로 교체해줘야지 뭐. 안 걸려. 아이씨, 이건 뭐 논한 거지 뭐. 2천 그냥 2천 그대로 꿀꺽하는 거죠. 꿀꺽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결국 이제 기대 효용, 우리 집주인, 여러분이지 뭐. 집주인은 0.1의 확률로 그지? 그다음에 0.9의 확률로 2천만 원 꿀꺽. 그렇게. 요거는 누가 좀 계산 좀 해주면 좋겠다, 그지? 요것은 얼마? 얼마? 44.129194요. 아니, 소수점 없이 44.112? 12. 44.12? 네. 요거는요? (43.5889) 43.58 대략, 그지? 야, 그러니까 이 교육적으로 안 좋은 문제입니다. 대충 문개고 넘어가서 요행수를 말하는 어떤 이런 상황, 그지? 교육적으로 안 좋은 문제. 정직해야 돼 사람이. 그렇죠, 줘야지 세입자한테, 그지? 우리 이런 원룸주의 얼마 싫어해,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몇 개 문제를 해봤는데 되게 이런 패턴, 그리고 여러분이 벌써 눈치채시겠지만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한 뭔가를 물어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예를 들면 약간씩 색깔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 다음 PPT 앞부분만 잠깐 얘기를 하고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조금 머리를 굉장히 좀 뜨겁게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요 경우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경우인데, 이 대체 불가능한 자산과 보험의 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산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험의 수요를 다루면서 맥락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전담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만약에 전담보를 가입하면 1,000만 원 손실이 벌어지면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잖아. 그게 원상 회복이 되는. 근데 어떤 자산은 원상 회복이 안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건강이 나빠져. 그래서 약속한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데 보험을 받아. 그렇다고 해서 내 건강이 원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느냐? 안 그렇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러한 그 대체 불가능한 자산, 그리고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험의 수요가 어떤 패턴으로 이제 드러나는가,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개념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앞에서 다룬 보험 수요에 대한 기본 모형은 이 보험에 가입되는 자산이 대체 가능하고,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대체 가능하고 시장 가치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자산들도 존재한다. 특정 자연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자산. 그것의 주관적 가치가 자연 상태에 의존합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회복하는 자산. 이러한 자산들은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통해서 생명, 건강, 어떤 수집가들의 수집 대상품들, 미술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가치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존하며 금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는 계속적으로 건강에 집중을 할까요? 건강이라는 특정 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산들의 리스크 효용 함수 및 보험 수요에 대한 영향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
시험 문제를 거의 이제 예전과 유사하게 낼 텐데 그 시험 문제 동일한 시험 문제일지라도 물어보는 게 다를 수가 있고 약간 똑같이 내더라도 숫자가 약간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안 한 부분 몇 개는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뭐 친구랑 하든가 해야 돼요. 거의 유사하게 낼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해보고. 구체적으로 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이제 건강이라고 하자. 건강에는 건강한 상태, 그다음에 영원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기호를 갖다가 건강한 상태는 뭐 healthy에서 H를 쓰고요. sick 아프다 그래서 sick하다 할 때 이제 S로 할 겁니다. 명시 그래서 요 일단 두 개 H와 X라고 쓰는 거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굉장히 슬픈 예지만 어떤 노동 현장에서 어떤 산업재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노동자가 팔을 잃게 되는 경우는 이제 영원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 S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리스크 효용함수는 여전히 자산에 의해 정의되지만, 그러니까 이 argument가 함수의 argument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W지만 U 자체가 저런 상태, 건강한 상태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냐에 의한 그러한 효용함수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으로서는 여러분 입장에서 아마 처음 접해보는 개념일 텐데 상태 의존적인 효용함수입니다. 그래서 상태 의존적인 리스크 효용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게 굉장히 짙게 표시를 했잖아. 짙게. 빨간색은 아니야. 빨간색처럼 보이지만 이 빨간색 다음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W가 똑같은 100이더라도 내가 건강할 때 효용이 건강하지 않을 때보다 효용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건강할 때 효용이 건강하지 않을 때 효용이 더 커. 어떠한 그 W의 레벨에 대해서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건 납득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자산의 수준에 대해서 효용함수는 아프거나 불구의 상태에서보다 건강한 상태일 때 항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W에 대해서 이런 상황, 이게 아플 때, 이게 안 아플 때, 건강할 때, 그러니까 모든 부에 대해서 이게 이거보다 항상 위에 있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 둘 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께 건강하지 않을 때도 효용함수 위에 있거든. 위에 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렴해 간다.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발산을 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